최근에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전세 월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하다가 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일 알아보고요. 꼭 해야 할 일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의 부동산 상식 알려드리는 부티인 꿀팁 시간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전세 월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뀔 때, 최근에 영끌, 갭투자 매매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 종종 겪으실 겁니다. 원래 집주인은 홍길동이었는데 박보검으로 집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되는지, 또 내 보증금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계약서는 새로 써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전세 살고 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다. 보통은 매매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 외에는 상속, 증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집주인이 바뀔 경우에 뭘 해야 될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있으면 되는지, 내 보증금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을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집주인이 바뀔 경우 나는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어떤 이유에서는 싫어, 나는 이 전 집주인과의 계약만 유지하고 그냥 나갈 거야 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밑에는 관련 내용 찾아놓은 건데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풀어보면, 나는 새 집주인과의 관계를 원치 않아. 그러면 이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그 보증금 반환 받는 날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냥 살던 집에서 쭉 살게 되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나는 맨 처음 원래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즉, 새 집주인이 이 임대차 관계의 모든 권한, 채권과 의무, 채무를 가져온다고, 이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한테 돌려받으시면 돼요. 이 전 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는지, 답은 NO, 안 쓰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3조 4항,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면서 그 모든 권한과 의무, 이전 계약까지 승계된 거기 때문에 계약서는 다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이전 계약서만 잘 갖고 계셔도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전제 조건은 내가 임차인으로서 계약력 우선 변제권을 잘 갖춰져 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서 이런 모든 효력이 인정되는 거니까요.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새 집주인께서 계약서를 난 꼭 쓰자고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주임법 3조 사항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꼭 쓰자 그러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확정일자와 기존 계약서를 잘 유의하셔야 돼요.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취득했던 대항력이 다시 한번 밀리게 되는 셈이니까요.
새 확정일자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요. 또 간혹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집주인이 잠깐 주소를 빼달라 이런 경우 있으실 텐데 이것도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런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계약 기간 동안 그냥 편안히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새 확정일자 안 되고요. 전출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꼭 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계약서는 쓰셔도 되는데 확정일자는 기존의 계약서에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주인,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만 쓰고 임대인이 매매로 새롭게 임대인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 쓰신 다음에 각자 도장 찍고 각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 쓰실 때는 확정일자 다시 받지 마시고요. 새로운 계약서에 이전 계약 내용, 이전에 주인이 누구였는데 이렇게 새롭게 주인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한 장 더 쓰게 된다는 내용을 쓰시고 그냥 각각 서명 날인해서 각각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점, 확정일자는 애초에 받았던 걸로 계속 유지하시고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 돼요. 혹시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정됐다 그러면 기존 계약서에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금액만큼만 증액 계약서를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 내용을 꼭 같이 쓰시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쓰신 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거 더 알려드릴게요. 내가 전세를 들어오면서 대출을 받았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또는 안심 전세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대출받았던 은행이나 그런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꼭 알려주셔야 돼요. 집주인 인적사항과 함께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대출 또는 보증회사에서 반환 청구를 새로운 집주인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은행 또는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새롭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요. 아마 그러면 은행이나 보증회사에서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어떤 서류를 보낼 거예요. 채권 양도나 이런 것들에 관한 서류를 보낼 테니까 서로서로 대출을 받았다, 보증회사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월세 계약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계약서를 잘 갖고 계시는 것,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내 소중한 보증금 잘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TV 인사이드 재생 목록 중에 보면 부티인 꿀팁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임대차 관계,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상식들, 정보들, 꿀팁을 모아놓은 거니까요. 이번 시간만큼 더 유용한 정보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정보들 제대로 아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티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